이 영상은 그동안 침묵해왔던 가장 끔찍한 역사적 사건들을 드러내며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고 이러한 이야기의 생략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합니다. 번호 1. 로마인들은 수로와 배관의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당시의 놀라운 일을 성취했습니다. 비록 독창적인 발명품은 아니었지만 완성되어 공학의 뛰어난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납 및 점토 파이프, 하수구 및 수로로 구성된 광범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중 보건 및 위생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공학적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로마인들은 정교한 시스템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의 첨단 배관 기술은 물을 장거리 도시까지 운반하도록 설계된 기념비적인 수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는 공중 목욕탕, 분수대, 가정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1개의 수로에 의존하여 공공위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명한 클로에커, 맥서머를 포함한 하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의로 납 파이프를 사용하여 건강 위험에 대한 오해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납 중독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것이 로마 제국의 쇠퇴와 연관되어 있다고 추측합니다. 납 파이프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기술 진보에 대한 잠재적인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2번. 대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세부 사항. 2013년 프랑스와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고대 홍해 항구인 와디 엘 홀의 동굴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진 수백 개의 새겨진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피루스에는 파라오 쿠프 통치 27년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사관 미레가 상형 문자로 쓴 기록은 4,500년 이상 된 것이었습니다. 마이어는 건설 작업과 나일 강을 건너 운송되는 석회석 운송을 주에 깊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한 쿠프의 이복형인 안제가 프로젝트를 감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지중해 항구 건설과 같은 상세한 프로젝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피라미드 건설이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3번. 1518년 그림처럼 아름다운 도시 스트라스부르에서 춤추는 전염병, 댄싱 플레이그 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트로파 부인이라는 여자가 집을 떠나 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로 시작된 공연은 점점 이상한 광경으로 바뀌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댄스 열풍에 동참했다. 당황하고 우려한 당국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라이브 음악이 흐르는 건물에 수용하는 등 다양한 색다른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춤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무용수들을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이상한 질병의 확산을 기적적으로 막는 과감한 조치였습니다. 14세기 프랑스, 15세기 벨기에, 19세기 마다가스카르에서 비슷한 발병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독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맥각이라고 불리는 곰팡이에 의한 식중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 신비한 춤의 정확한 원인은 과학자들에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4. 역사적인 전염병, 키프리아노 역병.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룩소르에서 발굴 작업을 하는 동안 서기 3세기에 로마 제국에 영향을 미쳤던 고대 전염병인 키프리아 역병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도자기와 기타 유물이 포함된 이 발견은 그 기간에 전염병이 발생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성 키프리안, 세인트 시프리언, 주교의 이름을 딴 전염병은 역사적 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서기 251년에서 266년 사이에 로마에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발견은 역사를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에볼라 등 출혈열 등
감염병 연구를 활성화해 의학 발전에도 기여했다. 고대 이집트 문헌과 함께 이러한 발견은 역사 전반에 걸쳐 교육과 과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과거 문명에 대한 지식이 오늘날 우리 세계에 어떻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번호 8콘 보호구역.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결코 그들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없을 만큼 신비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그 의식과 장소는 우리에게 수수께끼이며 그 수수께끼는 2022년 10월 소위 매 보호구역이 발견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대 의식과 관행을 드러내는 이 특이한 성역은 베레니체에서 계획된 고고학 발굴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상인들로 가득 찬 번영한 그리스 로마 항구였으며 베러니스 트라글러디터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성역은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도시는 블레미아스, 블러마이어스로 알려진 유목민 동부 사막 문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통제되었습니다. 성역에서 발견된 작살과 잎방채 모양의 조각상은 블레미아족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제물입니다. 매 보호구역은 그 안에 묻혀있는 채로 발견된 15마리의 매로부터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매는 모두 알을 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를 더하기 위해 머리를 끓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문이 동물의 머리를 가리킨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안이 소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호 6. 스톤 마스크. 9,000년 전 헤브론 산과 유대 산맥 주변 땅에 거주했던 선사시대 사람들은 유목민 생활 방식에서 정착지를 건설하고 땅을 경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착지 중 한 곳도 돌가면을 만들었고 고고학자들은 이 두 곳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물건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집을 지은 토지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고의로 마스크를 묻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마스크는 매우 드뭅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세계에서 단 15개 중 하나입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마스크가 사망한 사람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조상 숭배가 행해졌으며 죽음의 가면은 그러한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마스크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자의 얼굴에 고정하기 위해 밧줄을 통과시켰을 측면에 작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의식용으로 착용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이 다소 불편하셨을 텐데요. 번호 7. 항구에 있는 자유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은 이민자들의 역사적인 장소인 앨리스 섬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흔히 이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은 다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계몽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처음 고안된 이 제품에는 지식의 조명을 상징하는 횃불과 미국 독립일을 기념하는 명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보낸 이 선물은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의 우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와 이주 사이의 연관성은 에머 레저러스가 동상의 받침대 위에 노인 시를 썼을 때 더욱 깊어졌습니다. 리버티는 망명자들의 보호적인 어머니가 되어 상징주의를 넘어 서사를 확장했습니다. 동상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우리의 역사적 인식이 오해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역사적 서술의 복잡한 층위를 인식하는 안목 있는 눈으로 접근하도록 촉구합니다. 숫자 8. 시기르 우상. 시기르 우상은 선사시대 예술과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특별한 유물입니다. 1890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이 나무 우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조각으로 그 역사가 12,000년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낙엽 속 나무로 조각된 시기르 우상의 높이는
약 5.3m이지만 일부 부품이 없어 원래는 더 높았습니다. 우상은 지그재그, 갈매기 모양, 얼굴과 같은 복잡한 기하학적 조각으로 덮여 있는데 이는 상징적이거나 의식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조각품의 복잡성과 정교함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추상적 사고와 상징적 표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며 그러한 고급 인지 능력이 인류 역사에서 훨씬 나중에 나타났다는 개념에 도전합니다. 시기르 우상의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것이 종교적 또는 영적 의식에 사용된 토템 물체일 수 있다고 추측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그것이 초기 형태의 스토리텔링이나 의사소통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번호 9. 이집트의 클시드라. 물시계는 가장 오래된 시간 측정 장치 중 하나이며 그 기원은 기원전 1500년경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독창적인 도구는 용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흐름을 제어하여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최초의 이집트 물시계는 단순했습니다. 돌이나 세라믹 용기에 물을 채우고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어 물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수위가 감소함에 따라 이는 종종 내부 표면에 새겨진 눈금과 대조하여 시간의 흐름을 표시했습니다. 물시계는 야간 활동 조절부터 종교의식 시간 조정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용은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더 정밀하게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고대 세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더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기어와 다이얼을 추가했습니다.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모래시계는 초기 기술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며 유체 역학에 대한 이해와 시간 측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번호 10. 철기시대 연회장. 식사 요리는 철기시대 영국의 공동 활동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레스터셔 글렌필드 공원의 이전 연회 장소에서 발견된 이 가마솥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대규모 상업창고 건설을 앞두고 고고학자들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기 시대에 이곳에 작은 정착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고고학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팀은 계획된 개발 부지의 최북단에서 인클로저, 우편 구멍, 도랑 및 원형집을 확인했으며 영국 제도의 로마 시대에도 해당 부지에 사람이 계속 거주했다는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브로치, 뿔모자, 드레스핀은 물론 11개의 금속 가마솥을 포함한 고대 금속 세공품이 풍부합니다. 여러 개의 철기 시대 가마솥이 유럽에서 함께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입니다. 가마솥은 건물 주변의 원형 도랑에 배열되었으며 그 후 도랑이 채워졌는데 이는 아마도 현장에서의 의식 활동이 끝났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번호 11. 잊혀진 고대 도시. 우리의 다음 발견은 2022년 6월에 이루어지며 이는 훌륭한 발견입니다. 사실 이곳은 완전히 잊혀진 도시입니다. 3400년 된 도시는 1980년대 이라크 모술댐 건설 당시 물에 잠겨 최근 저수지로 발견됐을 때 그 존재가 무시되거나 정체되지 않았다.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가 고대 미탄니, 제국의 전성기에 건설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여러 개의 대규모 행정 건물과 큰 궁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곳이 기원전 1550년에서 1350년 사이에 제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진 고대 전설의 도시 자이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현재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현장 전문가가 신속하게 작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도시의 가장 큰 지역을 모두 지도화하고 탑, 대규모 저장 시설 및 산업 단지가 될 수 있는 요새화된 성벽을 식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100개 이상의 서령 문자판이 들어있는 5개의 도자기 그릇을 발견했지만 그 내용을 번역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번호 12. 사의 두루마리. 거의 모든 사람이 사의 두루마리에 대해 들어봤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물건이 우연히 발견되었고 누군가가 신문의 기밀란에서 그것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유명한 두루마리는 1947년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 쿰란에서 10대 베두인 염소 목동들이 사해 해안의 동굴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죽 두루마리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목자들은 그것을 현지 골동품 상인에게 팔았고 전문가들은 그 두루마리가 2000년 이상 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로 인해 광란의 탐구가 촉발되었고 결국 800개 이상의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1954년 월스트리트 저널 광고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 판매되었습니다. 본문이 유래는 신비로우나 약 2100년 전 에세네파로 알려진 독실한 유대교 종파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안에는 책의 공식 버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록을 포함하여 구약 성서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사본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루마리 중 하나는 동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보물 사냥꾼들이 찾고 있는 거대한 고대 보물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13. 고대 그리스 투구. 모든 고대 전사들이 투구를 손에 쥐고 전장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사고나 매장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 청동 투구는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이 유물이 그런 물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타만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구소련 영토에 나타난 유일한 이와 같은 투구는 19세기 키예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코린트식 투구는 이전의 흑해 지역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많은 그리스 선박과 아테나 동상에서도 이와 같은 투구의 묘사를 찾을 수 있지만 세계에서 실제 사례를 찾는 일은 훨씬 덜 자주 발생합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의례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헬멧은 입방체와 같아서 헬멧을 착용하는 사람의 시야와 동작 범위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좁은 눈틈으로 인해 왼쪽이나 오른쪽을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이므로 전투에서 그 안의 전사들은 적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번호 14. 철기시대 나무껍질 방패. 2015년에 고고학자들은 유럽 역사상 독특하다고 여겨지는 발견을 했습니다. 영국 레스터에서는 철기시대인 기원전 395년에서 255년 사이에 나무껍질 방패 여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무껍질은 전투를 견딜 만큼 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방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려진 후에도 가축에게 물을 주는 우물에 묻혀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방패를 재현하려는 시도는 과학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있고 화살과 무기 타격을 격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철제보다 가벼워서 전투에 적합했습니다. 번호 15. 기원전 2323년부터 2291년까지 통치한 그녀의 남편 파라오 테트의 피라미드 근처에 위치한 니잇 여왕의 장례식 사원은 돌로 만들어졌으며 진흙 벽돌 창고가 있어 니잇 여왕과 파라오 테트를 기리기 위해 제물을 보관했습니다. 피라미드 근처에서는 18에서 19왕조 사람들의 유해가 담긴 구덩이도 발견됐다. 그중 한 구덩이에서는 사후 세계에 관한 고대 매뉴얼인 사자의 서 17장이 적힌 길이 13m의 두루마리가 발견됐다. 또한 장례식 가면 아누비스를 기리는 성역, 이 신의 동상도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게임도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사후 세계에서 죽은 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자들은 새로 발견된 17장을 연구하여 그것이 죽은 자의 서의 다른 사본과 동일한 질문과 대답 형식을 따르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